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할 때 고심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저도 항상 제 차나 집에서 꼭 이렇게 저와 함께 필수품인 멀티런저 포트블을 들고 다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이런 물과 관련되는 놀라운 일들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풀까라고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포트블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걸 풀어볼게요. 자,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구의 70%도 역시 물이에요. 자, 조물주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내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장, 육부. 우리가 우주는 오대양, 육대주. 똑같지 않아요? 꼭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인체가 70% 물이고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인체는요 토양과도 같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자, 예를 들어서 토양이 나름대로 이렇게 기름져야 되는데 토양이 수분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물이 없는 곳. 오아시스.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사실은 선교사분들이 가서 우물 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그래서 뭐가 자랄 수가 없다? 어떠한 생물이나 풀이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도 이렇게, 물론 오아시스에 또 그나마 또 조물주가 준 하나는 또 없어요. 물은 없지만 뭐가 나와요? 캐니까? 그렇죠. 너무 놀라서 저희 뒤에서 재채기를 하십니다.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물 대신에. 또 그런 거 모든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만약에 내가 필요한 수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오아시스와 같아서 모든 만병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던져봤습니다. 건강한 세포, 탱탱한 세포. 자, 탱탱하다는 말 자체가 들어도 기분은 어떻게 해요? 왠지 이렇게 팡팡 튀는 느낌이 들죠? 자, 건강한 세포, 탱탱한 세포란 뭘까?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세포 그림을 너무 또 리얼하게 표현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 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진중가 뭔가 뭐 또 이런 생각도 드시겠는데, 요렇게 지금 이 아이가 여러분들이 정체불명이어서 정체성을 요렇게 표현해 줍니다. 나 세포예요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세포는 뭘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세포 또한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안은 3분의 2가 물이고요. 바깥은 3분의 1도 물이에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인체는 70%가 물이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성분들은 다 슬림하고 다들 너무 날씬하고 아름다우셔가지고 이 몸무게는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노멀한 몸무게를 60kg를 잡고, 그럼 60kg라고 체중을 봤을 때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42kg가 물이에요. 자, 그러면 42kg 물이라는 건 42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세포는 42리터의 3분의 2가 세포가 머금고 있고 나머지는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세포 바깥과 안이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어떻게 돼요? 건강해요. 탱탱해요. 세포가 쪼글쪼글하지도 않아요. 세포가 쪼글쪼글하다는 것은 내 바깥의 피부도 쪼글쪼글하지만 안에 오장육부도 컨디션이 쪼글쪼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의 3분의 2 안과 바깥의 3분의 1이 밸런스가 잘 맞아지면은 아주 올바른 형태의 세포가 면역을 정상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풀고요. 자,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체액과 혈액의 농도가 상승이 되는데, 이제 강이니까 체액의 농도가 상승합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당뇨 공부하셨죠? 저는 그 부분이 또 제 파트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혈관이 끈적, 듣기 싫어. 그죠? 정말 상상만 해도 듣기 싫다, 그죠? 그게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해요.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하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잘 안 도니까 어떻게 돼요? 막혀서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액과 혈액의 역할은요, 제일 먼저가 영양 성분을 막
공급을 해줘요. 그래야 어쨌든 우리가 숨쉬고 뭐 에너지를 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출을 시켜요. 어쨌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빼내고 또 좋은 거는 채워넣고 이 역할을 체액과 혈액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냐? 면역세포를 운반해요. 여러분들이 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가 나오지만 뭐 면역세포, T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면역세포를 운반해서 어떻게 면역세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군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나쁜 적들을 잡아가지고 잡아먹든지 없애든지 하는 역할이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운반해서 나쁜 것들을 애들을 치워버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위에 세 가지가 부족할 경우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질병과 질환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만병의 권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암, 한우 공통적인 특징.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저희 엄마가 암 환자에 심장병 환자에 나중에 마지막에 대수술에 췌장, 비장 다 이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겪어봤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에게 다 소중하지만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 한우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평상시에 물 섭취량이 부족인데 우리 엄마가 대표적인 분이세요. 변비에서 병이 시작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장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렇게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던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그때 엄마를 지켜보면서 제가 습관을 바꾸게 됐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물을 안 드시는 그게 변비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심장병이 왔고요. 심장병에서 위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암이 왔고요. 나중에 척추에도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습관을 쉽게 못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오나이저를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몇 년간은 쓰시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셨지만 그때 물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당뇨 한우분들이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말초신경, 손발이 좀 이 표현은 죄송해요. 썩어간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건강한 물이 세포까지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혈액 공급도 물 공급도 똑같이 말초신경에 다 수분 공급이 되어야 영양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건강한 물, 제대로 된 물, 쉽게 표현하면 세포로 전달이 되는 물을 드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로 질병에 있었을 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제가 늘 얘기하죠. 멀티오나이즈 강의를 할 때도 그랬고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할 때도 그랬고 가장 심각한 질병은 뭐다? 치매가 가장 슬픈 질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도 어디 문제가 생기나요? 뇌 문제일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또 장 문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뇌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쪼글쪼글해져서 저런 정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았던 물, 워터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걸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요?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루에 어느 정도 물 마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저기서 이제 여기저기서 2리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뭐의 영양이냐면 메스콤의 영양입니다. 메스콤에서 2리터 그러잖아요. 근데 2리터를 계속해서 마시고 이상을 마시다 보니까 심각한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가시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오는 수분량과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2리터를 마신다? 그럼 여름철에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뭐가 있을까요? 좋은 과일. 수박 먹잖아요. 수박을 실컷 먹었어요. 더군다나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웠더니 간헐적 단식도 좋아가지고 안 하고 채소나 과일을 먹었어요. 자, 그랬을 때 수박을 실컷 반 통 내지는 한 통을 먹었다고 쳐요. 그랬는데 2리터를 마셔요. 그러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죽습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몸이 물이라는 거는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셀프 체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소변 색깔로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소변 색을 짙은 노란색.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순환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소변 봤을 때 짙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짙은 색도 누렇게 탁한 색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을 때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물을 마셔 주셔야 돼요. 몸에 체액과 혈액의 농도가 맞지 않는 상태예요. 끈적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짙은 노란색에서 밝은 노란색이 있어요. 밝은 노란색은 뿅아리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란 뿅아리, 예쁜 뿅아리 있잖아요. 뿅아리 색깔의 이런 색깔은 언제? 비타민 B군 드셨을 때, 종합 비타민 드셨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이상이 있나?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투명하게 맑은 색. 저는 제가 이걸 좀 많이 제가 이 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가 제 파트였었어요. 제가 물 많이 마시면 특히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건강한 피부, 아름다운 피부가 굉장히 저는 미인의 그 기준의 척도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그냥 그렇게 막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너무나 투명해서 물 색깔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1번도 안 좋지만 3번은 더 심각한 상태예요. 물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한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예를 드릴게요. 미국의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참 별것도 다 해요. 이런 거는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물 마시기 대회를 게임을 했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 그래서 물을 화장실을 쓸 시간을 갖지 않고 누가 앉은 자리에서 많이 마시나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그죠? 그래서 28세의 미국 여성이 싱글맘이었어요. 싱글맘이 자기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 사주고 싶었던 게임기를 그 프로에서 상품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도전을 한 겁니다. 너무 이제 조금 부유롭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은 화장실 안 가고 터져나가는 방광을 참고 물을 마시는데 2리터를 4개를 마셔요. 그래서 4개를 마셨는데 어머 어떻게 지금 이런 것 같죠? 사실은 그분이 그 물을 마시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에서 그게 하나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 멀티오나이즈가 세제가 굉장히 경피독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슈가 돼서 할리우드 스타들이 노프 운동을 굉장히 벌였다고 제가 매번 본사 강의 때마다 했었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요, 왜 극단적인 사건이 나고 나면 이럴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마신 결과는, 그러면 물 많이 마셔서 그런가? 그거보다 근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몸에는 우리가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죠? 그 미네랄이 필요한데 전기 발생시키는 미네랄이 있어요. 나트륨, 칼륨이 전기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 전기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이 배터리 아웃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냉장고 어떻게 해야 돌아가요? 전기에 꽂아야 되죠. 뭐 진공청소기 모든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모든 제품들이 다 어떻게? 전기가 발생해야만이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는 세상이에요. 몸 또한 여러분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나트륨과 칼륨이 만나야만이 적절히 그 아이 둘이는 아주 이렇게 서로가 좋은 애들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둘이가 만나서 미네랄이 뭘 만들었냐면 전기 발생을 시켜요. 쉽게 표현하면 몸 안에서 수력 발전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간에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마셔서 전기 발생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블랙아웃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즉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물을 많이 마셨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 근본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결국은 굉장히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트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이야기가 넌저시 미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마셔서는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빠져나간 만큼 그리고 소변색을 셀프 체크를 하면서 마셔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것도 그럼 하루에 대체로 우리 또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러면 물을 얼만큼 마셔야 되는데라는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셀프 체크하시면서 드시면 좋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루에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보니까 7잔, 8잔, 9잔 정도 내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나의 소변 색깔을 보면서 체크해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어떤 물을? 그냥 물 그러면 뭐 좋은 물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물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흔히 말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외국 영화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를 봤을 때 탭 워터 수돗물 탁 틀어서 바로 마시는 게 정말 신기했었어요. 왜?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물 그러면은 뭐 떠올려요? 물 그러면은 우리 거의 정수기 물 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티오나이즈를 만나고 이렇게 물 관련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물이 얼마나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세상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 그래서 그는 그 물을 마시는 거 보고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쇼크겠죠, 그죠? 근데 정수기는 우리는 예외 없이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앞집에 정수기 물 마시니까 옆집 마시니까 뒷집 마시니까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사실 어떤 물이 좋냐 그러면 어찌 보면 오염되지 않는 산소 골짜기 물, 뭐 샘물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걸 우리가 늘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이 중요한 물을 뭐가 많은 물? 미네랄이 이왕이면 평범한 물보다는 미네랄이 많은 물.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물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세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포가 그 이렇게 동그란 세포가 있는데 물 입자가 큰 물을 마시면 제가 어저께도 제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쉽게 우리가 사람 세포가 이만한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걸 전문 표현을 하면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 마이크로미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조금 더 쉽게 도시가에서 가면 좀 쉬우니까 세포가 이만한데 물입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마시면 출렁거려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물 입자가 예를 들어서 작은 클러스터가 나노화되어서 잘게 쪼개진 물이 요만한 작은 게 이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됐죠? 3분의 2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밸런스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됐을 때 물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한다? 세포 속을 정화를 시키는데 그야말로 세포 속에는 또 뭐가 어떤 핵이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 속에까지만 전달되어지는 물만 마신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 얘기드렸던 갖가지 만성질환 암 한우, 당뇨 한우 모든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모든 게 만병통치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에 흡수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네랄은 몸에서 3.5%만 겨우 필요한 게 3.5%인데 나머지 96.5%를 떠박드는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이온수로 마시세요라는 게 지금 우리가 포터블이 런칭이 되고 나서 물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포터블 오늘 오신 분들이 거지 포터블을 다 들고 오셨습니다. 이 포터블이 뭐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너무 어설픈 공부 하러 갔을 때 스타벅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문화적 쇼크를 뭘 받냐면 그 친구들이 그때부터 친환경의 에코 프렌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있었어요. 종이컵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 나름대로 너무 신선하게 왜 그걸 저는 못 봤으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스타벅스의 문양에 그려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의 컬처, 문화였었어요. 다니면서 그리고 걔네들은 커피도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 그냥 이따만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 큰 거 있잖아요.
큰 걸로 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거 쪽이 흉내 낸다고 마셨다가 며칠 밤 잠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막 속도.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선진국은 다르긴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굉장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젠마가 앞으로 친환경 기업으로서 정말 하나의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포트블이 나오면서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그냥 단순한 제가 시장 조사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끔은 미팅을 스타벅스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기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브랜드도 바로 나와버렸네요. 스타땡땡. 스타땡땡에 그 보면 아무 기능도 없는 텀블러가 5만원 가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포터블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한번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이나 대체로 보면 MZ세대들이 보면 선호하는 게 스타땡땡에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신을 했죠. 야, 우리는 어떻게 4in1 하나 가지고 4가지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멀티어라이즈가 가우스가 얼마예요? 1200이에요. 1200 가우스인데 이 멀티어라이즈 포터블에는요 4500의 가우스의 자력 에너지가 14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미적분 필요하지 않아요? 4500 곱하기 14개. 그죠? 여러분들 표정이 아유 지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63,000 가우스가 들어가 있어요. 멀티어라이즈가 우리 좀 획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포터블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이온화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도 시켜주고 미네랄 업도 시켜주고 어떻게 또 보면 몸에 좋은 pH가 7.4에서 7.8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약 알칼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처음 서두에 세포 이야기를 했죠. 바깥과 내부가 어떻게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고 탱탱한 세포가 된다. 정말 좋은 물을 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기들이 있잖아요. 예쁜 이유가 뭐예요? 아기들 10대, 20대가 예쁜 이유가 뭐예요? 예뻐서 예쁜 이유도 있지만 수분이 아주 유지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시면요 수분 함유량도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세포가 내가 어머 주름이 많이 졌어 내가 늙었나 봐 하는 거는 세포가 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이렇게 배우시는 거는 세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물 종류에 따른 양파 생장 발육 정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 해오리 치는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수돗물, 그 다음 멀티어라이저 포터블에서 기른 양파, 그 다음에 생수. 어느 게 육안으로 보셨을 때 가장 생장 발육 속도가 상태가 좋아요? 멀티어라이저 포터블이 굉장히 생장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은요 대체로 그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양파의 표면을 보셔요. 탱탱합니다. 우리 아기 볼 탁 하면 튕겨나가질 같은 볼이에요. 그런데 또 뭐도 보시면 되나요? 밑에 뿌리.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화면을 한번 준비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실까요? 너무 보기에도 아주 건강해 보이죠? 그래서 멀티어라이저 포터블이 물이 얼마만큼의 이러한 기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각 밴드에 많이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모시고 온 분인데요. 어떠신가요? 모든 인생의 삶의 고뇌가 얼굴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새벽에 강의 자료 준비하면서 저 엄마 사진을 사실은 쓰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엄마 생각이 나서 안 되겠기에 제가 다른 분을 가졌는데 제가 왜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너무 많이 사랑하거든요. 지금은 볼 수가 없어서 많이 마음이 아픈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제가 또 8등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냐면 너무 예쁘죠? 아기 너무 예뻐요. 또 하나 보실까요? 어때요? 많이 예쁘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아기가 다른 아기예요? 같은 아기예요?
같은 아기예요. 누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이 사진을 올려서 너무 예쁘다고 올렸더니 어떤 분이 한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제가 너뚱이 본 줄 알고 우리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구정화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왜 비교를 하냐면 물론 나이 차이는 확연하게 나죠. 물론 나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봤을 때 결국은 차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세포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안티에이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좋은 물 마시고 건강한 물 마시면 세포가 밸런스가 맞아지면 좋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기 때문에 제가 조금 컨디션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